이준석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또 이준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 이준석 전 대표 현탕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번째 가처분 신청까지 냈어요. 근데 우선 본인이 또 먼저 여기도 공격이 최선을 방어라는 그런 전략 이재명하고 똑같아요. 똑같네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부터 24일까지 외국에 나가는데 그 사이에 뭔가 크게 해치울 것 같다. 자기에 대한 제명 처분을 할 것 같다. 이걸 그냥 미리 예단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예. 예감이 있기는 있나요? 원래는 이제 예. 28일이 윤리가 개최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정기적으로 개최가 되니까 당겨가지고 윤석열 이 국내에 없는 사이에 이렇게 해치울 것 같다.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이준석 지금 하는 말은 예. 결국은 자기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런데 어떤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옛날에 윤핵관이죠. 예. 어떤 이 사람들의 자기 천액이 이걸로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 예. 이걸 갖다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나는 피해자다. 그 성상남 문제는 쏙 빼고 네. 나는 오로지 그 피해자고 그 이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운 네. 나를 갖다 토사구팽하는 그런 국민의힘당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뭐 사실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말을 함으로써 마치 국민들이 국민의힘 내에서 거대한 음모가 진행 중이구나. 그래가지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준석이 말이 맞네. 그럼 국민의힘 역시 이준석하고 윤 대통령하고 서로 화합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용도를 다 했으니까 용도 폐기 처분하는구나. 이준석에게 어떤 그 동정표 예. 내지 꼴수 지지도 하는 사람이 팬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준석 대표 지금 제명할 필요도 없어요. 비대위 구성돼 가지고 좀 자동적으로 뭐 대표직위를 잃었지 않습니까? 이렇죠. 그리고 징계 지금 6개월 받고 있는 거고요. 오늘 16일에 혹시 이준석 대표 경찰 소환 날짜가 원래 오늘 16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이었잖아요. 근데 본인은 경찰 소환 그거 28일 가처분 신청 이후로 해야지. 그 전에 윤리 28일 윤리 그때 또 가처분 신청이 고리 미뤄졌지 않습니까? 가처분 그 재판이 원래 14일에서 지금 정의석 비대위 그 직무정지 가처분은 28일이요. 같은 네. 날입니다. 네. 그 전에 경찰 조사에 갔다가 발표를 해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뭐 시효가 지나서 성상납이다 뭐 이런 거 무혐의인데 그때 뭐 간 정황은 있습니다. 이걸 갖고 윤리에서 윤리할 것이다. 핑계대가지고 자기 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는 못 나가겠다 해갖고 또 그것도 미뤘어요. 전에는 이재명은 안 나간다고 하지만 나는 나간다 나간다 그랬죠. 해가지고 네. 이렇게 또 딱 자기 PR을 하고는 네. 16일 딱 되니까 15일 날 나 안 갑니다 이래버렸잖아요. 참 구태 정치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 영선이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 가처분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법조계에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듣는데 한편에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뭐냐 하면은 오히려 지금 말이 좀 모순되는데 워낙 명백하게 기각될 사안인데 오히려 황정수 부장이 나중에로 결정을 미루는 거 보니까 1차 가처분 그때 비상 상황에 대해서 그때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당원의 뜻에 따르지 않고 비상 상황을 자기적으로 만들어서 이준석을 쳐낸 거 아니냐 그걸로 그때 가처분을 갖다 인용했거든요. 이번에도 같이 하는 거 아니냐. 당원 당규 고친 게 어떤 당원들의 뜻이 아니고 이준석을 갖다가 그 쳐내기 위해서 전국이 상임 전국이 그다음 전국이 만들어야 한 거 아니냐. 이래서 그 인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표시하는 법조인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 그렇게 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뭐 국민의힘 집권당의 운명이 판사의 50대 판사 한 사람의 손에 이렇게 발목이 잡히고 이 멱살이 잡혀서야 되겠느냐. 예. 집권당만 잡히는 게 아니고 국정 전체가 잡히는 그렇죠. 거고
정치가 다 잡히고 국민의 삶까지도 지금 잡히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차라리 어차피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준석은 징계 지금 6개월 처분이 돼 있는 상태고 그동안 의총에서도 충분히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가지고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 그런 결의가 있었고 윤리위원회도 존중하겠다 그런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 윤리를 통해서 제명을 하면은 이제 추가 징계가 탈당 권유하고 제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지어버려야지 한 고비를 딱 그걸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그러니까요. 그 윤리도 조금 답답한 게 예. 사실은 그 성상납 문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뭐 물론 경찰 수사 결과도 안 나오고 하지만은 윤리라는 게 정치적인 판단도 가미되는 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걸 빨리 매듭을 지어버렸으면은 더 좋을 뻔했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준석이가 법적인 싸움을 계속 몰고 나오니까 이렇게까지 가리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설마 예. 집권당 대표가 자기 당을 향해서 가처분을 이렇게 하면서 하려고 생각 못했기 때문에 아니겠지만 조금 이건 스토킹 수준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 사당역 스토킹 피사 사건이 아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준석이 마치 국민의힘이 거기 하는 게 300번 전화했다는데 여기 지금 5번째 가처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도 똑같은 많아요. 거예요. 돈도 많아. 가처분 하려면 그 변호사 아까 이재명 뭐 몇백억 그 저기 변호사비 이야기 나왔지만은 그래서 그 이 이준석 이게 모든 문제가 있죠. 이준석 대표의 가장 비정치적인 어떤 행위. 그러니까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무슨 재판소도 아니고 어떤 뭐 성당이나 불교도 아니고 성당도 아니고 절도 아닌데 이 안에서 저게 완전히 그 법적인 행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1차 가처분도 사실은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잘못된 결정이라는. 그러면 1차 가처분 나오면 자기 명예가 일단 회복됐다고 보고 그다음 정치적으로 풀었어야죠. 1차 가처분에 이기니까 야, 잘 됐다. 해가지고 2, 3, 4, 5 진짜 스토킹 수준으로 가처분을 스토킹에 이용하는 사람은 처음 보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끔 재판하면서 그러거든요. 상대방이 법원의 어떤 법률상의 제도를 자기 어떤 사적인 그 아주 나쁜 목적에 이용한다. 왜냐하면 법원 제도 중에 기일 끄는 거 이런 거 많거든요. 우리 그 고 교수님도 이번에 한번 뭐 소송 당했지만은 전부 다 상대방이 기각 당했지만은 이걸 이용해서 우리 그 언론 이런 거 재갈을 물리려는 소송을 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송 제도가 그런 사람에 의해서 악용되고 있는 게 사실은. 그렇죠. 예. 그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정치로 해결해야 될 문제란 건 그거는 우리 국민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외에는 다 동의할 겁니다. 진짜 정치인이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그걸 법원에다 끌고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대 판사 한 명이 이 국회의원 110 몇 명인가요? 115명. 네, 115명. 그다음 그 지지하는 국민들 우리나라 한 40% 이상. 그런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이런 걸 갖다가 50대 판사가 이거 비상 상황 맞아. 아니야. 이거 하나로 이게 결정해가지고 국정을 갖다가 망가뜨린다는 게 과연 옳은가? 그래서 일본 이번에 제가 국민의힘 측 답변서 내용을 좀 봤습니다. 사실 오기 전에. 이 일본에서도 있죠. 이런 건 건드리지 않는다. 예, 정당 내라든가 종교단체 내의 어떤 이런 결정, 징계 결정 이런 건 건드리지 않는다. 그건 자율적이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떤 절차적인 불법성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 내에서 절차적인 불법에다가 국민의 어떤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그런 당은 당규다 하면 모르지만 정당 내에서 어떤 정치적 의사 결정에 관한 문제를 법원이 일본 최고재판소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걸 해놨더라고요. 이런 판결도 제시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소급 입법 문제도 제가 설명한 대로 가처분 답변서에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같은 법조인들이니까 생각이 비슷해가지고 답변서를 보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했던 게 거의 다 반영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 교수님 말씀대로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준석 대표가 법조안상 법으로 망한다고 너무 1차 가처분에서 잘못된 법원의 판단에 너무 도취돼가지고 예. 계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이준석 대표 정말 이제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다 취하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백의종군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아마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가망성이 있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이제 없으니까 없어요. 예. 이렇게 자꾸 가처분하고 그 가처분 어떻게 내려질까 그것을 또 그냥 당이 늘 조바심을 불안정한 내면서, 상태이고 예. 조바심 이래서는 안 그렇죠. 되겠다. 그게 무슨 정당입니까? 그래서 이준석의 그런 가처분 신청 이 자체가 당사자로서 그런 가처분 신청을 낼 자격이 없다는 네.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14일 날 했던 지난 전국이 당헌 개정 효력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투기보다는 예. 이준석은 이미 비대위가 설치되면서 당 대표 권한을 상실을 했고 또 하나는 또 6개월 징계로 인해서 당원권이 없기 때문에 당원권이 정지돼서 정지돼 있죠. 소를 제기할 당사자가 아니라는 그런 논법을 편 것 같고 이준석 주장대로 뭐 들어봐도 국민의힘도 차라리 제명을 해버리면은 당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뭐 소를 내든 말든 그게 뭐 당사자 적격이 아니니까 당연히 각하될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당도 생각하고 그게 이제 간단한 방법이 윤리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도 보도도 보고 했는데요. 예. 그 당사자 적격이란 건 뭐냐면 소를 낼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걸 각하. 그 적격이 없으면은 아예 각하합니다. 네. 각하를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한 거는 이제 자기 대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징계 처분이라든가 징계 처분은 말고 비대위 설치하는 게 자기를 대표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렇죠. 강제적인 조치고 예. 이렇기 때문에 자기는 대표 자격이 계속 있다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모든 행동은 자기 대표 자격을 갖다 박탈하게 한 거기 때문에 안 된다기 때문에 각하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주장은 뭐 충분히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형식적인 논리로 볼 때는 비대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고 나면 이제 그 대표가 자격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비대위 체제로 전환돼 버리면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는데 황정수 부장의 어떤 지금까지 판결 태도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자기 대표 자격을 유지하려고 이런 가처분을 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없다 하더라도 대표 자격 유지가 맞다면 예를 들어서 그 국민의힘 내부 절차가 잘못돼 가지고 이 사람이 대표 자격을 유지하는 게 맞다면은 각하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황정수 부장 태도를 보고 지금 제가 말씀하는 이준석이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 당에서 각하 전술을 쓰는 것 같다. 각하 쪽으로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고 그 과정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윤 대통령이 없는 사이에 나를 착 목을 쳐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윤리에서 제명시켜버렸는데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소송이고 말고 할 게 없지 않느냐 더 다툴 게 예. 그런 쪽으로 간다고 지금 미리부터 또 이것도 본인이 예단을 해갖고 지금 언론에다 계속 이게 나발을 불어대고 있어요. 그게 전문용 자가 발전이라고. 예, 자가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소송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당사자 직격 이런 걸 다툽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또 그럴 가능성이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이제 제 생각이고 국민의힘에 이번에 뭐 제가 그 대리인으로 나선 무슨 변호사들 보면 대단한 변호사들이더라고요. 전주의 의원도 아마 하는데 거기도 부장판사 출신이고 제가 보니까 그런 주장은 충분히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제 결론 내리면 좀 그래도 황정수 부장의 태도로 볼 때 받아들이긴 힘들다. 그렇지만 이준석 지금 전 대표는 그걸로 공부를 계속 떼야 된다. 떼가지고 자기가 지금 되게 아주 힘들게 싸우고 있다. 이런 그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는 게 그나마 자기 정치 생명에 한 줄기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각하 주장을 했지만은
결국은 당헌 당규가 예. 이게 그 적법하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비대위 설치됐고 위원장 비대위원 됐기 때문에 이미 이게 뭐 소고표는 이런 관계 없이 이준석 대표는 대표로 지위를 잃었다. 예, 그러니까 예, 이 그렇죠. 비대위 형성 자체가 어떤 이준석 대표를 갖다가 뭐 내치기 위한 아무 잘못 없는데 당원의 뜻에 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정당 내의 예. 정치적 행위다 이거는. 그렇죠. 이걸 법원이 이걸 정치적 행위를 갖다가 판단한다는 거, 이건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쪽으로 나가고 있더라고. 제가 그 답변서를 읽어보니까. 야, 예. 아무튼 정말 이준석 한 사람 때문에 예. 집권당이 지금 대선에 이기고 지방선거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시즌 2까지 됐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 참 잘못하면 시즌 3가 희한한 나갈지 경우를 어떻게 봤습니다. 될지.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 자체도 윤석열 정권 자체도 집권당이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자기들 오히려, 내용에 쌓여가지고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잡는. 있으니.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지금 이준석 아닙니까?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당은 당일이라고 하지만 예. 이건 대통령은 정무직. 국정도도 하지만 정치를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가부간 딱 잘라서 일도양단 네. 식으로 결론을 내려버려야 합니다. 예. 그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법원을 재판을 통해서 날 일도 아니고 윤리라는 그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 기구가 예.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식적인 의결 절차를 거치면 그거야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은 그리고 없는 거 이번에는 아닙니까? 성상납 문제만이 아니고 네. 해당 행위 예. 이런 충분히 있고 이거야말로 해당 행위죠. 그리고 당원이자 대통령인 윤석열에 대한 여러 가지 모욕적인 언사 그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그대로 그렇죠. 이 새끼- 욕한 것까지. 이 새끼 저 새끼를 넘어서 또 어젠가는 훨씬 더 험한 욕을 한 것처럼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를 뭐 그냥 막 또 언론에다 대고 또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냥 당원도 아니고 예. 대통령한테 정말 그거는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 아닙니까? 그렇죠. 또 정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막 구해서 네,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도 안 보는 데서 다 욕하잖아요. 욕하는 것이죠. 예. 예. 그 얘기를 너 욕했다 해갖고 하면은 안 되죠. 뒤늦게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래 다 들어오고 본인이 또 확인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더라는 얘기를 그냥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서 계속 얘기하고 이런 게 해당 행위죠. 그 이준석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카운터 파트로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모욕을 줌으로써 있죠. 자기 위치가 난 대통령하고 동등한 위치다. 그렇게 나감으로써 뭐 소송전이라든가 그다음 윤리전이라든가 여기서 어떤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그러니까 그는 사실 정치인으로서 말이 안 되는 지금 행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만 해줄 것은 그 지하철 네. 영무원 신당역 예. 살인 사건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스토킹 피살 사건 예. 이건 지금 엄청나게 이 스토킹 그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고발 건만도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16,571건 이런 정도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번에 특히 그런 범죄가 이런 살인으로까지요. 그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있었죠. 이번의 경우는 더 쇼킹하게 지금 예. 받아들이고 대통령까지도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뭐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좀 던져주고 있는 사건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결과적으로요. 그렇죠.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그러니까 마무리로. 이게 지금 뭐 법원도 구속영장 기각 1차 때 기각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찰도 뭐 기각 단다하면 다시 재청구도 안 했고 그다음 보호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간이 끝났다 해가지고 그 피해자가 더 이상 요청을 안 해서 우리는 보호를 안 했다. 네, 뭐 그런 신변보호 이야기도 조치를 하고 안 한데 했죠.
그 법원 영장 기각에 관해서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결과가 지금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나버리니까 판사가 그때 구속을 해가지고 감옥에 있었으면은 뭐 조금 그 이런 안타까운 일이 안 벌어졌을 건데 한데 또 판사 입장에서는 이 스토킹이 지금 어떤 내용인지 300번 이상 스토킹을 했다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다 구속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제도적으로 제가 볼 때 이 살인했다는 이번에 범인 정신적으로 분명히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1차 영장이 청구되든 기각되든 그다음 경찰의 보호 요청이 있건 없건 이 정도면 있죠. 영장이 청구될 정도면 있죠. 보통 스토킹은 아닙니다. 좀 심각한 스토킹이었습니다. 그리고 구형을 이번에 9년 했죠. 9년을 때린 경우는 아니, 뭐 검찰이 볼 때 아주 심각하죠. 상황으로 본 거죠. 이게 스토킹으로 9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제가 보니 9년 구형했다는 거는 검찰에서 징역 한 3년 정도 선고될 걸 예상하고 9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스토킹으로 징역 3년 실형 살린다는 건 진짜 그러니까 그 내용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또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이 사람이 화가 나지만 뭐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어지간한 사람은 화난다고 형수한테 그래 욕하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못 합니다. 저희들도 길에서 운전하다가 그 왜 운전 함부로 하는 사람 보면 참 당장 내려가지고 멱살 잡고 하고 싶지만은 아이 내가 그걸 어떻게 참지. 네, 보통은 그렇죠. 다 그렇게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참혹한 일까지 벌일 정도면 이 사람은 있죠. 상당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사람이면은 정신감정을 하든지 네, 해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음을 밝혀내가지고 보호 조치라든가 이런 걸 갖다 강구하도록 국가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시킨다든가. 왜냐하면 모든 스토킹을 뭐 한두 번 했다고 이상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다 구속시킬 수가 그러니까요. 없는 거고. 그럼 유치장이 아마 만화가 5천 몇 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걸 판사가 그 영장 기각한 거 지금 결과가 안타까워서 그런 거고 저도 뭐 그때 구속됐으면 어떨까 이게 아까운 목숨은 살아났을 건데 그런 생각도 했지만 또 법원 실무자 입장, 경찰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영장을 청구할 만한 이 스토킹 범인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사전 조치로 그 정신감정을 받게 하든지 그래요. 그런 걸 해가지고 그 가능성이 이런 범행을 그때 정신감정을 하면 분명히 이런 범행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전문가로들로서는. 그러면 좀 다른 조치를 취해서 피해자를 보호했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또 이게 그런 것도 안 취하고 경찰이 보호 조치를 해제했다. 이걸 갖다가 경찰 탓만으로 돌리기 힘든 게 경찰 인력이 한정이 있는데 또 그렇죠. 다른 치안 활동도 해야 되는데 여기만 보호한다고 경찰을 전부 다 거기 투입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어떤 보호할 사람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딸 키우는 저도 딸 있는 부모로서 그러니까요. 뭐 다 결혼까지 마찬가지죠. 했지만은 그래도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질 때마다 섬찟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사건이 그냥 이례적으로 뭐 충격이다 어찌다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 이슈만 돼가지고 넘어갈 게 아니라 또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묻혀버릴 게 아니라 차제의 어떤 그 예. 제도적 보완 이런 장치들이 분명히 명확하게 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예.